안녕하세요. 두레새며 2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이야기 자리 판대여 상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재한입니다. 저는 오늘 검은 머리칼을 잔뜩 축혀 세우고 안경을 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모두 검정색 의상으로 통일해봤는데요. 오늘 오실 의아기 손님들이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배경처럼 그렇게 입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잔뜩 이렇게 멋을 내고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자리를 환하게 이렇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레새협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실천한 민중교역을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지속하고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오후 2시 5분부터 6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서 3명의 손님을 초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상상의 자리가 동시에 환대를 실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형식 면에서도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는지는 행사장 입구에 있는 도움 안내 창구에서 여러분을 맞이한 접근성 도우미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총 2명의 접근성 도우미가 있습니다. 행사장 저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에는 접근성 도우미 정선이 있습니다. 오늘 접근성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정선입니다. 저는 검정색 머리칼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머리를 더워서 묶었습니다. 옷은 민중교역 티셔츠를 입고 있고 노란색 호루라기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공간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에 또 다른 접근성 도우미 소리가 있습니다. 접근성 도우미를 맡게 된 윤소리입니다. 저는 긴 사랑머리를 하고 있고 흰색 민중교역 티셔츠를 입고 있으며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기준으로 행사 공간 오른쪽으로 난 출입구는 늘 열려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출입구를 통해서 안전하게 대피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행사 공간을 나간 후에 정면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타면 1층에는 남성, 여성 화장실이 각각 있고 2층에는 휠체어 접근성이 원활한 여성 화장실이 3층에는 남성 화장실이 각각 있습니다. 별도의 성중립 화장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통역을 진행합니다. AUD 사회적 협동조합의 장정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국 수어 통역을 진행합니다. 수어 통역 협동조합의 장진석, 이명진, 박은영, 김아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랍어와 영어 숫자 통역을 부분 진행합니다. 아랍어의 박이랑 영어의 강다영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진과 영상 촬영을 진행합니다. 김유경이 사진을, 박나연이 영상을 세심하게 살피며 기록하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모습이 담기는 게 불편한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스티커를 붙였다가 그분들은 사진과 영상을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특별히 표시하지 않고 사진과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 2시 10분부터 50분씩 세 차례 이야기 손님을 모시고 상상의 자리를 펼칠 테고요. 이야기 사이사이 쉬는 시간에 제 기준으로 행사장 왼편에 보시면 동네 서점 이유북스의 북큐레이션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더 깊은 상상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그런 시간들을 만나보시고 또 구매하셔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셔도 이 시간들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북스 박수 부탁드립니다. 팝업 책방 부스 맞은편에 마련된 주방구역에는
둘의 생협 생활지로 만들거나 구성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쉬는 시간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기준으로 왼편 구석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에 느끼고 경험한 바들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교류한 이들과의 추억을 남기길 원하신다면 저곳에서 사진을 찍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순서로 둘의 생협의 주요 생활지 중 하나인 올리브유가 생산되는 팔레스타인에서 온 나리만 누미를 제 옆으로 모시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랍어 통역을 진행할 박이랑 님도 함께 모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리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나리만입니다.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요즘에 한국어 공부하지만 아직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각장애를 가지거나 아니면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염두해서 저희가 자기소개를 외양을 묘사하는 것을 추가하고 있거든요. 나리만도 자신의 외양을 한번 아랍어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عندي شعر بني طويل وأنا بعرف إن الكوريين بيحبوا العيون فاليوم لابس نظارة كريستال لانسز ولابس فستان طويل لونه أسود أبيض. 일단 제 머리는 좀 짙은 갈색의 긴 머리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여성분들이 그 마스카라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속눈썹이 굉장히 자연적으로 긴 그리고 그 긴 검정색 그 드레스를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한국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أنا جيت عشان أكمل الدكتوراه، أنا بفلسطين بشتغل ببلدية بيت لحم وأجيت أكمل دكتوراه هون بكوريا لأنه اليوم بحثت تخصصي Urban Administration وبكوريا كثير الموضوع متميز، طبعا في اختلاف شوي كبير بس على أمل بعد ما أخلص الدكتوراه أقدر أغير شيء بفلسطين. 그 한국에는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있습니다. 원래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제가 베들레헴 시에서 일하는 그 자치 공무원인데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도시행정학을 배우러 왔습니다. 도시행정학이라는 그 이 분야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고 팔레스타인과는 좀 큰 격차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잘 배워보고자 그리고 앞으로도 공부를 잘 마치고 한국 팔레스타인 잘 돌아가서 제 분야에서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제가 나리만 루미를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기 전에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시 자치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특히 문화와 농산물 교류 담당하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현재서도 둘의 생협 같은 어떤 다양한 생협들을 지원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농산물을 교류하는 일들은 애정을 갖지 않으면 하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과 둘의 노력이 합쳐져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리만 루미가 한국에 와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أول ما أجيت على كوريا ما كان في كثير كوريين عارفين عن فلسطين لأنه البعد الجغرافي بيلعب دور وللأسف الإعلام بكوريا بيغطي الإعلام الغربي شو اللي بيغطي عليه. أولها كنت كثير يعني زعلانة لأنه كل ما بحكي إني من فلسطين الناس بتفكر إنه أنا من حماس وبدعم حماس وبيطلبوا مني إنه لازم أوقف القتال مع إسرائيل على أساس إنه أنا اللي بلشتها أو إنه شعبي اللي بلشها، فكان كثير صعب. بعدها تعرفت على إيران والسوليداريتي with Palestine اللي كانوا ينظموا مظاهرات عشان فلسطين وكانت أول مظاهرة إلي
في 4/11 بيوم عيد ميلادي، واللي بلشت بعدها انه انشر الوعي عن فلسطين بالمدارس وبالجامعات بيستضيفوني زي حضراتكم مشكورين عشان تعرفوا اكثر عن فلسطين، تسمعوا الراي والراي الاخر، ممكن شوي معلومات ممكن ما عمركم رح تسمعوها قبل. فمن هذاك الوقت لهلا تقريبا 7 شهور انا عم بساعد جزء بسيط من معرفتي كفلسطينيه انظم المظاهرات وازيد الوعي عن فلسطين.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좀 슬픈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왔다 그러면 너 하마스냐, 뭐 이스라엘 왜 공격하냐. 사실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슬펐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를 이제 알게 되고 제가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에 또 같이 참여를 하면서 팔레스타인에 이제 지지하는 그런 집회나 이런 활동들을 11월 초부터 이제 한국에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지 7개월째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이제 여기 계신 감사하게도 이렇게 마련해 주신 좋은 소중한 자리에서 제 나라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한 7개월 동안 한국에서 했었고, 그 덕분에 조금씩 한국 분들도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게 그런 기회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خصوصا انه كنت اشعر شوي حزن انه كوريا كمان كانت تحت احتلال الياباني، وما بيختلف الاحتلال عن شيء ثاني، والكل بيطلب سلام، بس ما اتوقع لهلا الكوريين نسوا شو سوت فيهم اليابان، فطلب السلام الفلسطينيه كثير صعب، خصوصا انه احنا حاولنا نعمل سلام. 그리고 특히나 제가 더 많이 슬픈 게 이제 한국도 또 조선도 이제 일본 일제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그런 나라로서 그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는 이런 점령의 현실이라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저희가 오로지 원하는 것은 평화이고 많은 팔레스타인들이 그런 평화를 바라고 그런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지만 또 그게 또 쉽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한 자리에 모인 이런 귀한 기회에 나리만 누미가 온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또 우리가 주요 생활재로 우리 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올리브유와 연결시켜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리만 누미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는 여느 때나 언제나 어디 가서나 하는 그런 슬라이드가 아니라 당장 엊그제 팔레스타인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다 모아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따로 특별히 만든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한번 슬라이드 보면서 나리만 누미가 설명하는 그의 나라 팔레스타인과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لو علمنا الزيتون وغارسه لصار الزيت دمعة. هاي أحد أشهر الأبيات الشعرية عندنا بفلسطين، وهي الصورة من أحد كمان أشهر الصور عندنا بفلسطين لسيدة بتعانق شجرتها بعد الجيش زي ما انتم شايفين ورا دمر شجرة الزيتون. 그럼 지금 오른편에 있는 구절이 정말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언제나 그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왼편에 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그 점령 군인이 올리브 나무를 이제 베어가고 파괴를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이 농부 할머님께서 올리브 나무를 부여 잡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فلسطين بعد ما تعرف بس هي قلب العالم القديم ولهلا، وهي بالاحمر هون، خصوصا انها هي الممر البري الوحيد بين اسيا وافريقيا وحتى كمان اوروبا، وهي الهولي لاند، هي لكل الديانات جميعا. 지금 팔레스타인은 그 지도에서 보시는 빨간색 그 점에 있는 바로 저 위치에 있는 지역인데요. 일단 중동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서역으로 가는 그 반문인 나라입니다. 그 지도에서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딱 그 중심, 그것이 만나는 바로 그런 곳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주요 종교들이 모두 다 시작을 한 그런 성스러운 땅이기도 합니다. وهي المركز اللي بيربط كل الوطن العربي،
هلا بعد ما تركت بريطانيا احتلال بريطانيا طلعت بالشرق الاوسط ما ردت تطلع لحالها، بدها تضل موجوده بهذاك الوطن، لانه مثل ما بتعرفوا الوطن العربي مليء بالخيرات من الذهب للمعادن الثمينه والنفط والغاز اكيد، فهي كانت حابه يضل في لها وجود، فطلبوا من الحركه الصهيونيه يروحوا على فلسطين، واللي بيعرف انه الحركه الصهيونيه ما كانت تفكر بفلسطين، كانت تفكر روسيا، مدغشقر والارجنتين. 원래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곳에 이제 이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영국이 사실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식민 지배를 끝나고 다시 철수해 갈 때 그 지역이 바로 아랍 세계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아랍 세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석유도 나고 여러 천연 광물, 뭐 금 등등 이런 천연 가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런 철수하면서도 그 지역에 대한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당시에 이제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알려진 그 세력에게 대신 팔레스타인으로 와서 팔레스타인을 계속해서 점령할 것을 이제 부탁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시온주의자들은 사실 원래 팔레스타인으로 갈 생각은 없었고, 러시아나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런 선택지들을 고려하면서 그곳으로 이주를 해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영국이 요구를 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فلسطين كانت 48 هاي 46 باللون الاخضر فلسطين، باللون الابيض الجويش لاند اللي كان بهذيك الوقت اللي حاولوا يشتروها. ولكن صار في كثير صدمات بسبب الحركه الصهيونيه، اول ما اجت الحركات الصهيونيه الفلسطينيين فكروا انهم يهود بدهم يجوا، ولانه فلسطين هي مهد الحضارات اوريدي كان في يهود قبل ومسيحيه ومسلمين، فما كان عندهم مشكله. بعد ما صار في كثير يعني مجازر، الفلسطينيه وقف لهذا الموضوع، فراحت بريطانيا عشان تحل الموضوع راحت على اليو ان وحكت خلينا نقسمها دوله عربيه ودوله يهوديه. اسرائيل رفضت وراحت على حرب ال 48 واللي عيلتي لاجئه من ال 48، وبعدها رحنا على ال 67 وصفت فلسطين هيك، وبالاخير ب 2010 صارت هناك المنطقه هاي عند البحر غزه، والنقاط البسيطه هاي الضفه الغربيه الاراضي الفلسطينيه حاليا، واللي مستحيل نقيم دوله فلسطينيه بهيك وضع. 그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지금 가장 왼편에 보시는 지도에서는 초록색 땅이 이제 팔레스타인이 살던 땅이었고, 이제 흰색 땅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밀집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영국이 떠나면서 이제 시온주의 세력을 이렇게 불러들일 때 처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유대인들이 오는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영을 했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살고 있고 다양한 종교가 오랫동안 공존을 해오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사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시온주의 세력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땅을 빼앗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이제 이들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영국이 다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유엔에다가 이제 보냈고, 그 두 번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그리고 하얀색 땅을 시온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주는 분할안을 가지고 오게 되면 당연히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거절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 바로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팔레스타인들이 학살당하고 집을 잃었고, 제 가족, 나리만 씨의 가족도 바로 그때 1948년도에 이 시온주의자들의 학살과 이 강제 이주로 이제 난민이 된 난민이십니다. وجزء اساسي من حركات الفصل والعنصريه هو جدار الفصل العنصري زي ما انتم شايفينه هون، اللي بيقسم اللي سرق كثير اراضي على غرار اتفاقيه اوسلو واللي فرق الارض، فانتم زي ما شايفين ورا الجدار كلها اشجار زيتون، وخصوصا هدول التنتين بالمنطقه هاي بمنطقه جنب بيتي، وهناك في ارض لعائلتي زارعين فيه زيتون واسرائيل سرقته، وعشان تبني الجدار دمرت كثير اشجار زيتون.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여러 차례 벌이면서 이 땅을 아까 보셨던 지도에서 이제 계속해서 점령을 해 나갔던 건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제 인종 분리
장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아파르테이드 장벽이다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1993년에 체결했던 이제 오슬로 협정으로 이제 아예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장벽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 이런 일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사진이 나리만 씨의 그 가족이 사는 바로 옆에 있는 지역, 바로 옆에의 그 지역의 사진인데요. 이제 그 나리만 씨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그 땅도 저쪽 그 이스라엘 쪽으로 편성이 돼버리면서 그쪽에 굉장히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보신 것처럼 다 올리브 나무들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들이 이제 파괴되는 그런 일들도 지금 벌어졌습니다. وحتى انه ممنوع علينا ندخل المناطق هذه وحتى لو كان مسموح لنا لازم نمر بحواجز عسكريه زي ما انتم شايفين، اذا بدنا نروح على المدرسه، اذا بدنا نروح نتزوج، اذا بدنا نروح على الجامعات، كلها لازم نمر بهاي المعابر العسكريه.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벽을 건설해 놓고 그 군데군데 검문소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군사 검문을 받아야만 그 상대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학교를 갈 때도 출퇴근을 할 때도 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결혼식에 갈 때도 이런 군사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وجزء اساسي من مشكلتنا بفلسطين انه ما عندنا مي، هي الارض مش ما عليهاش مي، بس على حسب اتفاقيه اوسلو فلسطين ممنوع السلطه الفلسطينيه تدور على مي اكثر من 100 متر بتحت الارض، بالاضافه انه مياه الامطار بالقانون الاسرائيلي اللي بتنزل على المناطق الفلسطينيه هي ملك اسرائيل، ممنوع نعيد استخدامها. 그리고 또 한 가지 팔레스타인들이 겪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물 부족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은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로 하여금 지하 100m 이하로 지하수 파는 것을 금지를 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물 끌어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 비도 모으는 것을 이스라엘 법으로 금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떨어지는 비도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그것을 따로 담아내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المي بنشتريها من اسرائيل بتكون كثير غاليه ولازم نحوشها بتنكات، واذا ما في تنكات بنضطر نوقف بهاي الطابور عشان نلاقي مي.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스라엘로부터 물을 사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싼 값으로 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물을 사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검정색 물탱크 안에 물을 채워놓고 이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이 떨어졌다, 물을 못 샀다 한다면 그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그 조그만 수통을 들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물을 길러야만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شجر الزيتون هو بصراحة بيقطع بأرواحنا، هي مزروعة بأرواحنا مش بس بالأرض، هي رمز الصمود في الوطن والتجذر فيه، هي رمز الأمل، هي رمز لكل شيء حلو، عشان هيك هي اوريدي معروفة بإنها الهولي تري، الشجرة المقدسة، وبتشكل 45% من مساحة الأراضي المزروعة بفلسطين مزروعة بشجر الزيتون. 일단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단순한 나무 이상입니다. 정말 저희들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바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렇게 온갖 어려움과 그런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굳건하게 우리는 땅을 지키겠다라는 우리의 의지와 또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올리브 나무가 성스러운 나무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팔레스타인 국토에서 45%의 가량은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وتقريبا 85% من الأشجار المزروعة بفلسطين هي شجرة الزيتون. 그리고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그 심는 나무들의 85%는 모두 다 올리브 나무이기도 하고요. بفلسطين في حوالي 10 مليون شجرة زيتون مزروع، ولكن للأسف من 1967 لهلا إسرائيل قطعت ودمرت أكثر من 2 مليون شجرة زيتون، وبتقرير لمنظمة فاو لعام 2022 لوحدها هذاك العام إسرائيل دمرت 100,000 شجرة زيتون، وشجر الزيتون إذا تدمر حتى لو بدنا نعيد زراعته بده تنك مي تقريبا 1000 كوب مي كل يوم، وهذا مستحيل لأنه فلسطين ما عندها مي بسبب شح المي، وهم بيسووا هاي كشجرة في الفلسطينيين زي ما انتم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지금 현재 1000만 그루의 그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1967년의 그 전쟁 이래로 이스라엘 점령 이래로 이스라엘 지금까지 200만 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만 10만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다시 심고 그것을 기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올리브 나무 굉장히 그 성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나무이기도 하고 물을 굉장히 처음에 심으면 물을 굉장히 많이 부어줘야 합니다. 한 그루를 심었을 때 1000컵에 해당하는 물을 부어줘야만 그것이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은 올리브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불과하고 이렇게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군인들이 이렇게 파괴하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وبيعملوا هيك هذا جزء اساسا نحن عارفين شجر الزيتون له مكانه خاصه فينا، شجر الزيتون في فصائل كثير بس في بعض اشجار الزيتون بتوصل عمرها فوق ال 2000 سنه و 3000 سنه بفلسطين، تدميرها بمعنى تدمير تاريخ لهي الارض. 그 일부 나무들은 그 역사가 굉장히 수명이 굉장히 길어서 오래돼서 300년 넘은 나무들, 1000년 나무, 2000년 그 수명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잘라내고 파괴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그 역사마저도 파괴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ولازم تعرفوا انه كمان شجر الزيتون هو ارث من الاجداد، لانه لو زرعت شجره الزيتون ما رح تطلع بيوم يومين سنه سنتين، ممكن تاخذ وقت من 10 ل 100 ولا 200 سنه لتطلع عن جد زيت زيتون للناس تستفيد منه، فهو تاريخ من الاجداد لإلنا لازم نحافظ عليه. وبفلسطين لو بدك تشتري ارض اذا فيها زيتون وقديش عمر الزيتون بيزيد سعرها.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그 올리브 나무는 유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 그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에게 그 물려받는 나무들인데 이것이 10년 심었다고 20년 심었다고 올리브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이고 200년이 나야만 그래야만 그 올리브가 열매를 맺을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물려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만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얻는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بابا لما اجى يبني البيت كان محتاج انه يخلع شجره زيتون شجرتين، ابتدى ما رضيت لدرجه انه صعب بفلسطين تبني بيت لانه تقريبا كل متر في شجره زيتون، فبابا اضطر بس انه يخلع شجره واحده. لهلا لستي بعد لحد ما ماتت ضلت تحكي لابوي انا مش قادر اسامحك لانك خلعت شجره الزيتون، مع انه ما كان في طريق لبابا وكمان زرعها، رجع زرعها بعد ما فلحها بس ما كانت زي ما كانت قبل، ما طلعت زيتون زي ما كانت قبل، فستي ضلت زعلانه عليها.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이사를 가시려고 이제 그 집을 알아보고 계셨었는데 저희 원래 살던 집에는 올리브 나무 바로 옆에 그 마당에 두 그루가 심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 나무도 같이 데려가야 하는 건데 이거 다시 옮겨 심으면 똑같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이사를 못 가고 그 집에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팔레스타인인들한테는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이냐 그렇지 않은 땅이냐에 따라서 그 땅의 그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زي ما حكيت لكم شجرة الزيتون جزء أساسي من حياتنا اليومية والأمثال الشعبية، في عنا مثل واحد من أشهر الأمثلة الزيت عمود البيت ومن شجرته يعرف، يعني قديش بدير باله على شجرته هذا البني آدم نقدر نعرفه، إذا شجرته بتطلع زيتون وبيهتم فيها معناه هذا الشخص بيهتم في عيلته بالناس اللي حواليه وقديش هو كريم، وبالزيت عمود البيت إذا عندك زيت وحتى لو عندك مجاعة مش مشكلة راح كل شيء تكون منيح لأنه الزيت موجود، تقدر تشربه وتقدر تعمل فيه أكل لأنه في كل الأكل الفلسطيني موجود الزيت.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문화유산에서 올리브가 얼마나 중심적인 그 중요성을 가지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올리브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올리브는 집안의 기둥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올리브 나무만 있어도 사실상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모든 음식에 다 올리브유와 올리브가 들어가고 그것도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그 올리브 나무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굳건하고
뿌리를 잘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강건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격언 또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حتى بالاغاني الشعبيه شجره الزيتون دائما موجوده وكنا خصوصا نغنيها يا بالاعراس او بموسم قطف الزيتون لانه هذاك الموسم هو الموسم تقريبا الوحيد اللي بتتجمع كل العالم من صغيرها لكبيرها عشان جد الزيتون. 그리고 올리브 나물에 대한 그런 그 민가도 굉장히 많고 미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올리브를 수확할 때가 바로 1년에 딱 한 번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모여서 같이 수확을 하고 그 올리브 나무에서 같이 모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런 때 또 불리우는 노래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واللي طبعا كل عيله بتتكاتل انه كم من فرد كان يجد زيتون وكم من يوم جد زيتون بيتكاتلوا على حصتهم بالزيت.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올리브 나무를 너가 당신이 이제 수확하셨냐, 그 올리브를 땄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가족 안에서도 이제 얼마를 더 받아가니 많으니 뭐 이런 그 갈등들이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وكمان بالفن، الفن جزء اساسي من الحياه الوطنيه وشجره الزيتون في كثير اعمال فنيه وهدول كمان ممكن يكونوا اشهر لوحتين مع انه في اكيد عشرات الالاف من اللوحات عن الزيتون واهميته لنا.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미술도 굉장히 이렇게 올리브 나무를 그린 그 그림들이 굉장히 많고 민화들이나 이런 전통적 그림들도 올리브 나무가 항상 그 중심으로 드러납니다. وحتى بتطريز الفلسطيني، ثوبنا الفلسطيني رمزية شجرة الزيتون تطرز على الأواعي، على الشنطات، على كل شيء. بالإضافة إننا بنسمع كمان من جذور من نقب شجر الزيتون من قلمه بنستخدم الأغصان ناحية المنحوتات الخشبية واللي تعتبر واحدة من أغلى المنحوتات وخصوصا للسياح ببيت لحم كمان كثير مشهورة والصابون النابلسي اللي يصنع من زيت الزيتون واللي كثير مشهور. 그리고 이제 가장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 전통 자수 문양이 있습니다. 이게 올리브 나무를 상징하는 그런 그 본단 그 자수이고 전통 복장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의상에 다 들어가는 그런 전통 문양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올리브 나무의 그런 그 뿌리와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든 동상인데 이것이 이제 그 고향인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많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사가는 상품이기도 한데 굉장히 값어치가 비쌉니다.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이런 조각들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팔레스타인 나블루스 지역에서 나는 천연 올리브유 비누입니다. 천연 비누인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의 주요 생산품 중 하나입니다. طبعا الصابونه منظرها مش حلو بس هي اكثر صابونه لهلا بتمشي، في طبعا انواع صابون كثير بس هذه الاشهر واللي الوالده لهلا بتجيبها خصوصا للشعر. 이게 이제 생긴 건 이렇게 많이 예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여성들 머릿결이 엄청나게 좋고 굉장히 그 좋은 품질입니다. وزي ما حكيت لكم بالاكل الفلسطيني زيت الزيتون اهم شيء، فبتشوفوا من الحمص للمقلوبه للمكدوس للمسكر للزعتر والزيت ومناكيش الزعتر والزيت والزيتون وحتى ورق الدوال. 그리고 이게 팔레스타인 음식에서도 올리브유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포도잎쌈 그리고 이제 닭고기 요리, 양고기 이런 그 또는 hummus 등등의 다양한 그 음식들이 있는데요. 여기 항상 올리브유가 중심에 들어갑니다. واكيد شفتوا هاي الكوفيه هي رمز للشعب الفلسطيني وهون بتلاقوا الرمزيه تبعت اوراق شجر الزيتون وهاي كل فلسطيني بيلبسها الكوفيه، طبعا انا اليوم مش لابسها بس حتى اول رئيس لنا ياسر عرفات كان دائما لابسها ولونها ابيض واسود دلاله لشجره الزيتون وزيت الزيتون. 그리고 지금 그 쿠피에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전통 스카프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은 다 쿠피에를 착용을 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인물은 팔레스타인 초대 대통령인 야세르 아라파트인데 항상 이렇게 쿠피에를 착용했었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문양은 바로 그 올리브 나무 가지를 상상화한 그런 것으로 나무와 올리브유 즉 하얀색과 검은색 이렇게 표시가 되는 색상도 바로 팔레스타인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وحتى الأعراس من مسكة العروس للديكوريشن للحنة لكل شيء، حتى الهدايا بنعطي زعتر وزيت زيتون
هدايا للضيوف. 그리고 그 결혼식 풍습에서도 이렇게 올리브 나무, 올리브 가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환을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로도 올리브유를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문화가 있습니다. وهي رمز للسلام للفلسطينية، لأنه بأول خطاب لياسر عرفات بالأمم المتحدة بال 1974 حكى بخطابه: أنا جئتكم ثائرا في أحد اليدين سلاح والأحد الأخضر غصن الزيتون، لا تسقطوا غصن الزيتون من يدي، لا تسقطوا الأخضر، لا تسقطوه. بدلالة إنه شجر الزيتون هو للسلام، ولحد ما طلب منهم ما يسقطوا منه، وهو أصلا مات بدون ما يعلن الحرب على أمل إنه السلام يعم.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그 초대 대통령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첫 유엔 연설을 하는 장면인데 1974년에 이 연설을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나는 혁명가로 왔고 내 양손에는 한 손에는 무기와 한 손에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이 손에 오른손에서 든 올리브 나무 가지를 떨어뜨리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당연히 그런 평화를 바라는 팔레스타인들의 영혼을 잘 표현한 그런 것으로서 올리브 나무가 가진 상징성 또한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واكيد بعرفش اذا بتعرفوا الفنان بانكسي، احد لوحات بانكسي ببيت لحم هاي هي حمامة السلام، واللي بيتم غصن الزيتون، واللي هي اللي كمان لابسه درع تحت الرصاص واللي مستهدفه. الحمام بكوريا مش كوريين كثير بيحبوه، بس بفلسطين هو رمز للسلام. يوم بيحملوا الحمامه بتحمل هي وغصن الزيتون معناها السلام الدائم والابدي.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 그 예술가인데 뱅크시가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 비둘기가 방탄조끼를 입고 그 관역으로 변형된 방탄조끼를 입고 입에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비둘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그 조류는 아닌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비둘기는 굉장히 그 평화의 상징이고 그 입에 나뭇가지를 올리브 나뭇가지를 물고 있다는 것은 영구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 이런 걸 상징합니다. أكثر شجرة زيتون موجودة في بيت لحم بقرية الولجة عمرها 5500 سنة على حسب تقديرات الخبراء، واللي هاي كمان الشجرة مستهدفة من جيش الاحتلال، ولكن بسبب رباط الناس لهلا الشجرة موجودة.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그 연식이 오래된 올리브 나무는 5,500년 정도 됐다고 그 전문가들이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 고향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도 이제 그 이스라엘 점령군이 파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켜내 와서 아직까지는 잘 있습니다. وزراعة الزيتون زي ما حكيت لكم إسرائيل بتستهدفها لأنه بتستهدف الروح المعنوية للشعب الفلسطيني، لهيك دائما بتحاول تدمر شجرة الزيتون لأنها عارفة قديش بتعني لنا. فإحنا بالمقابل كمقاومة سلمية الحكومة حتى بالأطفال بالمدارس جزء أساسي اللي بننظمه هي حملات زراعة شجرة الزيتون كنوع من الرد والمقاومة السلمية للإسرائيليين، وخصوصا بيوم الأرض الفلسطيني ب 30 مارس ويوم الشجرة الفلسطيني ب 15 يناير، وهناك بهذاك الأيام خصوصا نزرع آلاف الأشجار، واللي حاليا كل سنة بنحاول نزرع 1,000,000 شجرة.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들에게는 이 올리브 나무가 바로 그 영혼과 그런 정신의 상징과 같은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계속해서 파괴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또 대항하는 그 차원에서 또 평화적인 저항의 수단으로서 나무 심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그루의 올리브 나무 심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든 아니면 이제 어린이들이 나무 심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의 날, 팔레스타인 나무의 날 이런 날들이 있는데, 이런 날들은 항상 매년 수천 그루 또는 수천만 그루의 수백만 그루의 그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وببيت لحم أنا كموظفة في بلدية بيت لحم في عندنا من سنة 2000 لهلا في مهرجان زيتون السنوي في بيت لحم،
اللي احنا بنقيمه سنويا حتى بوقت الكورونا ما قدرنا نوقفه لانه جزء اساسي لحملات انه نجد الزيتون خصوصا بالمناطق المستهدفه من اسرائيل او بنعيد زراعه الزيتون، بنسوي محاضرات وندوات وبنسوي مسابقات فنيه لطلاب المدارس بين شعريه وكتابه قصص قصيره وحتى لوحات عشان اهميه شجره الزيتون وكمان يبيعوا منتجاتهم. 그리고 제 출신 지역인 베들레헴에서는 매년 올리브 축제가 열립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멈추지를 않았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심적인 핵심적인 그런 지역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다양한 올리브 상품들을 판매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올리브를 주제로 한 뭐 시낭송 대회 아니면 그리기 대회 이런 것들도 하면서 상도 주고 이런 문화적 행사를 굉장히 많이 열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올리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بعرف ممكن يكون كثير بالنسبه لبعض غريب بس احنا واحد من الاقتصادات المهمه عندنا بفلسطين هو الزيتون. الزيتون وزراعته ومنتجاته هو جزء اساسي من الاقتصاد الفلسطيني، فما في مجال انه نوقف هذا القطاع لانه في الاف مئات الالاف من العائلات تعتمد على الزيتون ومنتجاته لتعيش.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한테 올리브라는 건 또 경제의 주요 수출 품목, 주요 품목이기도 합니다. 주요 부문입니다. 경제의 주요 부문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수십만 가구가 이 올리브 나무의 그 올리브 생산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وحتى في عطلة رسمية من الحكومة مدفوعة الأجر لجميع الموظفين سواء بالقطاع الخاص المعلمين بالحكومة، الجميع في يوم محدد بالأسبوع من يوم ليومين على حسب شو بتقرر الحكومة للناس تعطل بس لموسم قطف الزيتون عشان يروح يقطف الزيتون.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또는 공무원들 또는 그런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1년에는 최소 하루 이틀 정도는 그 지정한 날에 모두 다 같이 그 올리브 나무 그런 과수원을 방문해서 올리브 나무를 돌보는 일을 그런 일도 하기도 합니다. ولازم ننشر هاي الثقافة للأطفال، فبتكون بالمدارس بيركزوا بهذاك الوقت يروح يجروا الزيتون أو يروح يساعدوا بجلد الزيتون يسووا لوحات أو حتى يكبسوا زيتون بالمدرسة. 그래서 이런 그 문화 유산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리브 나무를 수확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올리브를 주제로 한 이런 예술과 문화 활동, 교육, 의상들 이런 것들이 다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문화 유산일 거고 계속 보호되어야 합니다. وللأسف أنا هلا لازم أحكي بموضوع غزة.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마음이 아프게도 지금 현재 가자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للأسف غزة أول ما بلشت الحرب أول شيء قررته إسرائيل تقطع عنها الغذاء والمية.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이제 가자 지구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전기와 식량 그리고 물이 발휘되는 것을 차단을 했습니다. واصلا قبل الحرب كانت اوريدي منظمه الصحه العالميه اعلنت انه المي 90% من المياه في غزه غير صالحه للشرب. 특히 이제 전쟁 전에도 이미 그 세계 보건기구가 가자 지구에 존재하는 그 식수의 90%는 물의 90%는 식수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والمياه اصلا احنا بنشتريها سواء بغزه ومن الضفه بتيجي عن طريق اسرائيل واحنا بنشتريها من اسرائيل. 그래서 저희 그 가자 지구에서 마시는 식수의 대부분은 서한 지구에서 공급을 받는데 그 물은 서한 지구는 또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 마시던 물도 이스라엘에서 오는 물이었습니다. إسرائيل أول ما بلشت بالحرب هي جرفت الأراضي الزراعية جميعها وغزة كانت من أهم القطاعات الزراعية بفلسطين. 그래서 처음에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겨냥했던 게 바로 그런 농지였습니다. 농업 지역을 많이 파괴를 했는데 원래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농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زي ما انتم شايفين بهاي الصور هاي بالحرب الاطفال بيستنوا بس شويه لقمه اكل اذا بصح لهم. حاليا غزه بتعاني من اكبر مجاعه في التاريخ الحديث.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서서 음식을 조금이라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 사회에서 가장 그 심각한 그 기근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 또 가자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ولهلا في اكثر من 36,000 قتيل شهيد من غزه، وفي جمعيه في مجله علميه في بريطانيا قدرت يكون عدد القتلى ما يزيد عن 180,000 بين مباشر وغير مباشر، والاف الجرحى، والجرحى مش بمعنى انه انجرحوا بس، هو بقطع اطراف خسارتهم لهي الاطراف، حتى اللي بجرحى الدواء اللي انحط لهم او اللي تفتت عظامهم ما كانت مناسبه، فلسه العدد رح يزيد ولسه في الاف من الناس مفقودين.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에서 3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어떠한 그 영국의 의학 그 논문지에 따르면 그 18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이 부상자도 수만 명에 달하는데 부상자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고 정말 그 폭격으로 인해서 그런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이런 그 심각한 부상을 당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수천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 그래서 건물 잔해 밑에 여전히 깔려서 실종되는 상황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طبعا انا ما قدرت احط الصور اللي كثير صعبه لانه ما مش حابه اعمل لكم للبعض يكون كثير صعب عليهم، بس حاولت قد ما اقدر احط صور ممكن تخليكم تتخيلوا الموضوع، بس هلا بتقديرات الناس الخبراء بيحكوا انه مستحيل غزه ترجع قبل 7 اكتوبر، بدها 400 سنه اصلا لتتخلص من الركام الموجود. 그래서 당연히 이제 되게 보시기 힘든 사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그 굉장히 끔찍한 사진을 또 안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골라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국제 기구들에서 예측을 하기로는 가자지구가 그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건물 잔해와 이런 것들 다 치우고 재건하는데 4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في بعض الناس مفكرة انه كل شيء بلش ب 7 اكتوبر، بس الموضوع مش 7 اكتوبر، الموضوع اكثر حتى من ال 48 وين عائلتي تهجرت. ارتكبت اسرائيل مجازر على مدى سنين وساعدت بريطانيا وامريكا، وهدول الصور اللي فوق من 1948 بالتهجير والمخيمات وهذه بمنزل الدير ياسين، واذا قارنتوها بالصور اللي حاليا من غزة السياسة ما اختلفت.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전쟁이 작년 10월 7일 시작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1948년 즉 제 가족이 그 난민이 되어야만 했던 그 순간부터 그 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줄에서 보신 사진은 1948년도의 사진입니다. 그 밑에 보신 사진이 지금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진인데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작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계속 지속해 해온 같은 그런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في كثير ناس بكوريا سالوني ليش ما تضلي بكوريا وما ترجعي فلسطين؟ امرك هون وتزوجي واحد كوري وضلي هون، بس او ادرسي ولاقي شغل هون، عيشي حياتك هون، بس الموضوع مش موضوع معيشه. في بيت شعر ثاني بيحكوا باقونا كشجر الزيتون، احنا فلسطينيه. الموضوع ما له علاقه بالامان، الموضوع علاقه بالهويه، انه احنا مرتبطين بهاي الارض من زمان وما رح نتركها وانا ما رح اتركها، واجيت هون على كوريا مش عشان اعيش بكوريا ولا عشان BTS او اكسو، بس اجيت عشان عن جدي الاقي اخذ المعلومات اللي اقدر ابني دولتي، في يوم من الايام انا حابه اصير رئيسة دولتي.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 왜 팔레스타인 돌아가려고 하냐, 한국에서 그냥 살지, 공부하고 뭐 직장 구하고 아니면 한국인 결혼해서 그냥 한국에 쭉 살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저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한국으로 공부를 하고 온 게 여기서 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마치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는 뿌리 깊게 그 땅에 정체성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로서 여기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워서 다시 팔레스타인에 돌아가서 다시 살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들에게 안녕이라는 것은 안녕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 팔레스타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고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땅과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결코 저희 땅을 그리고 저희 민족과 나라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국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그 팔레스타인 돌아가서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인가는 팔레스타인의 그런 대통령이 되는 그런 꿈도 보고 있습니다. Here I have to stop. Sorry that it's been that long. 감사합니다. 네. 여기 실제로 미래에 나리만 루미를 찍어줄 유권자는 한 명도 없긴 하지만 표정을 올렸으면 다시 한번 박수. 미래에 우리가 다른 미디어들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평화가 찾아오고 또 그곳에서 또 여성 대통령으로서 나리만 루미가 당선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참 기쁘겠는데요. 네, 저희가 큰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에 앞서서 혹시 질문이 있다면 나리만 루미에게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 도우미들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네, 요거. 그 집에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두 그루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그 올리브의 양이 얼마큼인지 궁금해가지고. على حسب عمر الشجرة قديش عمر الشجرة بتطلع بس عشان تطلع تقريبا لترين أو 3 لتر بدك شجرة عمرها 50 سنة. 그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그 연식이 오래됐냐에 따라서 달려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 50년 된 나무라면은 1년에 한 2리터 정도가 1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It's not that big but بعرف إنه الموضوع بخط بس بدها سنين لأنه كل ما كبرت بالعمر بتزيد الزيت اللي بيجي. 그래서 이게 و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나무가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무일수록 그 생산량이 더 많아집니다. عشان هيك هي إرث للأجداد بتزيد الفاليو تبعتها مع الوقت. 그래서 그 부모님께 물려받고 조상들 계속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 올리브 나무인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이라는 게 좋을까요? 오일? 올리브 유를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객석이 수용이고 있는데요. 네, 다음 질문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같은 정책을 이어서 왔는데 2023년도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는지 بصراحة هي ما بلشت ب 23 هي تقريبا في لآخر تقريبا 10 سنوات تقريبا بين كل سنة سنة ونص لسنتين في حرب ضد غزة. بس حماس في هذاك الوقت في 7 أكتوبر سوت عملية في داخل إسرائيل وهي كانت أكبر عملية بتصير. هي كانت بدها تعمل تبادل أسرى فهي راحت على مستوطنة وهي للعلم مستوطنة غير قانونية على حسب المعايير الانترناشونال القانون الدولي هي مستوطنة غير قانونية بس إسرائيل حاطة مستوطنين فيها. راحوا على المستوطنة عشان يقدروا يجيبوا هوستجز عشان نقدر نطلع 5000 موجود فلسطيني كمان هم رهائن في داخل السجون الإسرائيلية. بس بعد 7 أكتوبر إسرائيل اعتقلت أكثر من 6000 بدون تهمة فالموضوع صار في كمان رهائن 13000 رهينة فلسطينية مقابل الرهائن الإسرائيلي. فإسرائيل قبل 6 سنوات أو أخذت رهينة جندي واحد. الجندي هذا طلع 1400 فلسطيني. 그 전쟁이 2023년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 10년, 10여 년 동안 가자 지구는 매년 또는 1년 반마다 전쟁을 겪어왔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이 거의 매년 이스라엘 공격을 해왔었던 것인데 2023년에는 이제 하마스가 이제 군사 작전을 벌이면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전쟁이 시작됐었던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 군사 작전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 국제법에 따라서 이제 불법으로 건축되는 그 정착촌에 살고 있는 이제 그 이스라엘인들을 인질로 데려와서 지금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 5,000명의 당시에는 5,000명의 팔레스타인 인질들과 그것을
포로 교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그 작전을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것이 전쟁 전이었는데요. 지금은 전쟁 중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6,000명을 더 포로로 지금 잡아가서 지금 13,000명이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이제 10주년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군인 1명과 팔레스타인 그 포로 인질 1,000명을 압교환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마 기대하면서 그 작전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فالحياة الفلسطيني دائما أقل، فإسرائيل فكر حماس كانت شكلها كانت مفكرة إنه إذا أخذنا هوستج بنطلع بقية الفلسطينيين، لأنه لازم أخبركم معلومة من 1967 لل 2000 أكثر من 50,000 طفل فلسطيني أقل من 16 سنة تم اعتقاله، ومن ال 2000 لحد 2022 20,000 طفل تم اعتقاله. فالموضوع مش بس إنه مقاومين أو ناس عاديين، الأطفال كمان بيتم اعتقالهم. 그래서 언제나 그 팔레스타인들의 목숨은 이스라엘인들의 목숨보다 덜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1명 대 1,000명의 그런 교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아마 보면서 몇 명을 인질로 이제 데려오면 훨씬 더 많은 팔레스타인들을 풀려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그냥 단순히 성인들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67년에서 2000년까지는 2,000명이 넘는 아동들도 군사 감옥으로 체포를 해갖고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감옥에 이제 수감되었던 또는 지금 잡혀있는 팔레스타인 미성년자 수만 2만 명이 넘습니다. كانوا موجودين بالبرزنتيشن بس عودتهم. 아까 그 이제 발표에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간 부분이긴 했습니다. 네, 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으로서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는 나리만 루미님의 앞으로의 인생도 응원하고요. 이런 가자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دوره مهم. أنا مش محبين الحكومة الأمريكية، ولكن بدون دعم الحكومة الأمريكية كوريا ما قدرت تأخذ استقلالها من اليابان بعد ما ضربت اليابان، واللي أنا لهلا ضربت اليابان أصلا بالنسبة إلي بغض النظر الفظائع اللي عملته اليابان، اختيار ضرب بس اليابان مقابل إنه هتلر اللي عمل المجازر اختيار عنصري. وبالنسبة إلي ضغط الحكومات والناس على حكومة إسرائيل بتخليها بعزلة وبتضطر إنها توقف. بدون دعم إسرائيل ما راح تكون موجودة هون، بدون التكنولوجيا الأمريكية وللأسف كمان الكورية ما راح تكون إسرائيل هون، ما قدرت تسوي هون. شراء كمان الحكومة الإسرائيلية للتكنولوجيا الكورية، شرائها للتكنولوجيا الإسرائيلية اللي هي أصلاً في معارض بإسرائيل بتحكي لك تم اختبار هاي على الضفة الغربية أو بغزة أو بسوريا، معناها أنت موافق إنه هاي اللي أنت بتشتريه تم قتل الآلاف من السيفيليانز. 특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조선도 일본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또 해방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이제 일본을 공격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의 이스라엘도 미국의 지원과 미국의 그런 무기 지원과 기술 지원, 협력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존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인데, 항상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군사 기술, 무기들을 판매를 할 때 우리가 서한지구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성능들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무기를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애초에 지원과 기술이 없다면 이스라엘 이런 일조차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وخصوصا
انه ليش دائما الحروب ضد الشعوب الشرق الاوسط او في اسيا؟ ليش الحروب مش دائما باوروبا؟ ليش مثلا الكونغرس الامريكي ما اقترح ضرب روسيا بالنووي يوم سوت الحرب ضد اوكرانيا واللي هي اصلا الحرب ضد اوكرانيا غلط؟ ليش يوم اجت سوت الحرب على غزه الكونغرس الامريكي حكى اضربوهم بالنووي بعدها بصير سلام؟ ما احنا سوينا هيك باليابان، بس هذا غلط. اشمعنى ناس لا مش هذا عنصريه؟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전쟁이 왜 항상 중동에서 벌어지고 왜 항상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유럽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것인지 또는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런 그 미국의 개입이 다른 방식으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일본한테 했던 것처럼 또는 한 그 미국 하원의원이 그 가자지구 전쟁이 벌어진 후에 그냥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핵폭탄을 떨구면 모든 게 다 깜깜하게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는 유럽인들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뭔가 그런 분명히 미국의 시각에 차별적인 시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나누반 로이님이 한국에서 지금 어떤 운동,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어떤 운동,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또 저희 한국인들에게 어떤 응원과 지지를 원하는지 이렇게 궁금하고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بصراحة أنا هون عشان أطلب منكم، يعني أنا شكرا كثير إنكم استضفتوني خصوصا لشجرة الزيتون. بس أنا كنت هون جزء أساسي من رفع مع الوعي أو شوية أعطيكم شوية معلومات أو وجهة نظر شعبي. مش ضروري تاخذوا صف شعبي إذا أنتم شايفين إنه مش لازم تاخذوا صف شعبي، بس أنا حابة أوصلكم رسالة إنه في دائما روايتين أو جهتين للعملة، فلازم نسمع الجهتين. وانا بطلب منكم، يعني انا حاليا عم نسوي مع البالستينيان سوليداريتي بنسوي مظاهرات كل اسبوع، وبنحاول كمان النقابات والمدارس والجامعات طلاب المدارس يعرفوا اكثر عن فلسطين كبس نوع من السمع. مش ضروري ياخذوا صف اذا هم ما بدهم، بس يسمعوا وجهه نظرنا. انا اللي بطلب منكم انه كمان تعملوا شويه ضغط، ممكن انه حتى لو مش واقفين مع شعبي بس لناحيه انسانيه انه توقفوا الحرب، لانه ال 36,000 اللي 38,000 اللي ماتوا فوق ال 16,000 طفل توفى فيها، واكثر من 17 طفل صار يتيم بدون عيله، بدون ما حدا يكون له عيله. في اكثر من الاف العائلات تم مسحها تماما من السجل المدني الفلسطيني. انا بسالكم انه انتم خصوصا كنتوا تحت احتلال، انتم فاهمين الظروف اللي كانت تمر فيها كوريا وعارفين اهميه انه الاستقلال والهويه. احنا مش كفلسطينيين مش ضد السلام، احنا عارفين انه فلسطين هي ارض الديانات السماويه الثلاث، احنا عارفين ان هاي الارض للجميع، بس اسرائيل هي عارفه، هي بمخها هي بس ارض لشعب اسرائيل بس ومش لليهود، هم بيحكوا لك شعب اسرائيل. وعشان هيك الاسبوع الماضي الكنيسة اخذ قرار انه اسرائيل رح تكون دائما رح تمنع قيام دوله عربيه هلا وبعدين. فانا بطلب منكم انه تساعدونا، وكمان اذا شوي انه كمان تتبرعوا لنا للحركه عشان نضل مستمرين بالمظاهرات ونشر الوعي. شكرا كثير لكم.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한국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한국에서는 어쨌든 많은 그 내러티브와 이 이야기들이 한편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좀 퍼져나가는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일이나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다른 쪽의 이야기도 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팔레스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항상 어느 편을 들어달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번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팔레스타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인도적 차원, 인류 애적 차원에서 정말
4만 명 가까운 분들이 목숨을 잃고 그 중에 12,000명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16,000명이 넘는 고아가 이 전쟁에 생겨났고 수백 명의 그 가족들이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해서 아예 그 가족 등록에서 삭제가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전쟁의 상황인데 이제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존재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법으로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언제나 평화를 원하지만 또 그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여러 이제 뭐 노동조합이나 학교나 이런 자리에서 강연도 하고 또 거리에서 팔레스타인 연대하는 시위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락이 되신다면 또 한국에서 저희가 팔레스타인의 목소리를 더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이런 시위들이 더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모금도 좀 동참을 해주시고 그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둘의 생협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운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나리만 은미가 이야기했던 대로 많은 미디어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조금 더 팔레스타인의 이야기가 어떤지를 좀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들이 운동하는 이들이 이제 모금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좀 중요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책을 좀 준비했어요. 이건 저도 읽어봤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몇 권 없는데요. 이 책의 장점은 얇다는 겁니다. 정말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이유북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은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에서도 가져왔는데요. 이 책은 저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가장 추천하는 책 중에 한 권이래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9,000원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10,000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10,000원 이하로 팔레스타인의 힘을 보탤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책 구매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